네, 여심저격 시간입니다. 오후장에서 또 빠르게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반격주 지금부터 찾아볼 텐데요. 이 시간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이지은 대표님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의 분위기도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중국의 전인대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11월이 특히나 쇼핑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모으는 달이기도 합니다. 11월 11일 광군제까지 맞은 상황인데 우리 화장품 관련주 한 번 더 시세에 강하게 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중국 관련돼서 이제 비중이 좀 있는 쪽이다 보니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OEM, ODM 중국 쪽으로 한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의 적자폭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발표로 기대 요인적으로 이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시장에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녹아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한국콜마는 좀 북미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코스맥스는 상대적으로 중국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의 화장품 종목들의 시세는 굉장히 좀 별로 좋지 못했지만 이제는 지금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어느 정도의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쪽으로 외자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또 무비자 입국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봤을 때 중국 쪽에 비중이 있는 화장품 종목들도 최근에 추세가 살짝씩은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을 때 코스맥스도 한번 OEM, ODM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지금 바닥권에서 지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21선을 안착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다시 또 자리 잘 잡아가면서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봐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시간에 꾸준히 전력기기 쪽 이야기 좀 했던 것 같은데 일진전기입니다. 전력 수요에 대한 모멘텀, 거기다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사도 괜찮다고 보세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일진전기는 지금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지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런 전력 수요의 부족 현상은 계속해서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 나와주고 있고 지금 해외 쪽의 매출이 지속해서 특히 북미 쪽은 뭐 유럽과 중동과 함께 계속해서 좀 상향되는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도 드러났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지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 종목별로 좀 선별된 차별화된 모습은 지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소형단에서는 일진전기가 저는 가장 탑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5,000평 규모의 신공장을 증설을 완료를 했는데 이게 물론 이 효과는 내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올해 3, 4분기에 대한 실적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 북미 쪽이나 이런 좀 수출 쪽의 비중이 좀 크게 있는 그런 기업인데 뭐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의 이런 전력에 대한 수요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 후년 뭐 2050년까지도 이야기 나올 정도니까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추세로 봤을 때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조, 물론 지금 거래량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확실하게 붙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26,800원이 약간은 저항대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코스맥스 얘기하면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중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라는 이슈가 오늘 전해졌습니다. 중국 여행할 때 이제 비자가 없다면 굉장히 또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특히 여행 항공주가 많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제주항공 꾸준한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주항공은 일단 중국 쪽의 노출에 대한 빈도가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이제 항공주 중에서는 가장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여행주들이 흐름이 좋았던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중국 하면은 비자 발급받기 너무 네.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네. 것 같아요. 비용도 소요가 되고 또 시간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평가 아닌 안 좋은 평가 오히려 일본이나 동남아 쪽을 선택하는 수요들이 많았는데 내년 말까지 내년 12월 31일까지 무비자에 대한 부분들이 허용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좀 중장기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일환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고리적으로 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항공 관련돼서 이제 여행 수요들은 지금 2배 정도 폭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기존의 고연령층, 그러니까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가셨대요. 왜냐하면 네. 비자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20에서 30대, 40대 수요층들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 또 네. 패키지 상품도 뭐 디즈니랜드를 중심으로 오, 해서 네.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여행과 항공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음봉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이 안에서 순환매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서 좀 지속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심권에서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탑픽 궁금합니다. 네, 일진전기를 오늘 다시 한번 네. 좀 공략을 해보려고 좋아요. 합니다. 네. 네, 일진전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짝의 저항대의 가격이 있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실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돌파 가능성 염두에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6,700원을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29,000원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시해 드린 23,0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다시 한번 탑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6,000원을 뚫어낸다면 목표 주가 29,000원 무리가 없다.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터닝포인트 11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후장의 성공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